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쩌다가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늦어졌네요. 먼 데서 오시는 분이 시간이 이렇게 조금 늦어졌어요. 잠깐만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건강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배운 이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 몸의 건강을 하고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앞주에 1강이 있어서 잠깐만 제가 요약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건강하면은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면 건강할 거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병원의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도 뭐 고치거나 할 수는 있는데 현대의학이라는 게 해부학입니다. 해부학. 현대의학은 해부학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현미경을 갖고 해부해가지고 병이 걸리면 딱 잘라내버립니다. 이게 1번이죠. 1번. 딱 잘라내버려요. 그게 수술이죠. 그죠? 그런데 수술을 도구를 옛날에는 이제 손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사이버 나이프라고 이게 요즘은 레이저라든지 또 아니면 방사선이라든지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또 뭐 아니면 직접적으로 수술하기도 하지만 방사선, 항암, 주사, 약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몸에 치명적인 그런 장애를 남겨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걸 잘라내버리고 나면 우리 장기는 안 생겨요. 여러분 갑상선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50대 딱 넘으면 이게 갑상선 질환이 대체적으로 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 뉴스를 딱 들으니까 갑상선 질환에 걸린 사람은 50% 이상이 가슴이나 자궁으로 2, 3년 내에 넘어간다. 그건 방송에 나왔어요. 저는 뭐 그게 50%가 아니고 99% 넘어갑니다. 갑상선에 걸려버리면 가슴이나 자궁에 암이 또 생기는 게 99% 생겨요.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은 여성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성의 모든 생리기관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갑상선을 떼어내버리면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데 평생을 먹어야 됩니다. 갑상선 우리 여기 있는데 그죠? 한 개 떼면 조금 낫는데 두 개 다 떼버렸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대체할 수 없으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신장이나 간이 다 망가져요. 몸에 전부 부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모든 약은 독일 뿐더러 부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의사들이. 그런데 우리가 바다 건너요. 일본에 탁 넘어가면은 일본의 의사들은요. 99% 갑상선을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 의사는 가면 99% 갑상선을 다 잘라내버려요. 왜? 안 잘라내면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죠? 갑상선에 걸려가지고 일본에 가서 치료하고 왔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어디 정보를 듣고요. 여러분 요거 하나인데 우리가 이 바다 건너 바다 이쪽하고 그죠? 상황이 360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이 기독교 국가의 일찍 그 서양 국가에서는요. 지금 벌써 대체 의학이 60% 70%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의사 말만 들으면 잘 될 줄 알고 대체 의학을 지금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고정관념이 한번 딱 걸리면요. 의사는 모든 병을 고칠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안 고치면 못 고쳐요. 여러분 봐봐요. 생활 습관이 안 좋은데 의사가 고쳐줘요?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치지 않으면요 못 고쳐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의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거기 보면은 풍력돼 있는데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여기 있는 거는 읽어보면 되는데 없는 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풍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 이게 예배당 안에 그죠? 공기가 있죠? 예?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코로 들어 마시면 산소 이 필요한 게 싹 들어오는데 이 문을 그죠?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동안요 안 열고 계속 우리 숨 쉬면요 제가 숨 쉬었던 거 여러분 숨 쉬겠죠? 그리고 딱 밀폐가 돼가지고 이 안이 만약에 우리가 문을 안 열면요 이 안에 공기가 산소가 점점 탁해졌다가 저와 여러분이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산소 좋은 공기 다 마셔버리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놓은 일산화탄소가 꽉 차가지고요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요 여러분 피부도 제일 귀한 장기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에서 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장기는요 피부입니다. 또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이 피부가 그죠? 절반 정도만 만약에 화상을 입어버리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해독이 안 돼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3분의 1만 만약에 화상을 입으면요 독이 체내로 못 빠져가지고 이 몸이 팅팅 불어버립니다.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기는 피부인데 피부가요 호흡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 영하 40도 내려가도 이 피부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한 40도 올라가도요 이 피부는 견뎌내요. 맞아요? 전천후잖아요. 이 호흡을 엄청나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중요한 장기가 피부인데 피부만 봐도 이 얼굴에 피부만 봐도 여러분 건강이 어떤지 금방 알아채잖아요. 그죠? 이 피부가 엄청 좋은 장기인데 여러분 우리 몸이 피부가 그죠? 우리는 폐만 가지고 코로 호흡하는 줄 아는데 뭐로 호흡한다고 지금부터요? 피부로 호흡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게. 그래 이거를 우리가 못 보면 이게 창문을 안 여는 거예요, 이제. 자꾸 겨울 되면 특히 창문을 닫아 놓으면. 그래서 여러분 암이 곰팡이균입니다. 특히 폐암은요 곰팡이균입니다. 뭘 하라고요? 문을 자주 열었다 닫아야 되고 옷도 그죠? 최대한 얇게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딱 붙은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 쫄바지 같은 그런 거 입으면 안 됩니다. 그 이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입던 그 뭐죠? 몸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왜 핫바지 비슷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좋은 거지. 그 딱 올라붙는 그런 바지들은 우리 피부를요 정말 숨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방암이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뭐 자궁암이 걸린 사람들이 옷이 이게 이제 그 딱 올라붙는 옷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다 망친다 하는 건데 이 풍력은 거기다가 그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놨지만 여러분 암이 그죠? 산소 부족에서 옵니다. 산소 부족.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린 사람이 저기 해발 500m, 1000m 되는 저런 산에 가갖고 그죠? 그리고 뭐 산에 가갖고 뭘 해가 먹었다 아니고 그냥 산에만 가서도 그죠? 나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왜? 피부로 자기 암을 해독하니까. 그렇게 거기 산에는 가면은 지금도 한겨울이죠. 밤 되면. 그죠? 그게 자동으로 자기 몸에서 피부에서 찬 공기, 더운 공기 마찰을 해가지고 피부가 호흡을 해버려가지고 산에 갔는데 암이 나와버렸다. 그래서 산에 가고 또 엉뚱한 거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죠. 사실은 그냥 우리 찬 공기, 더운 공기가 자기 몸을 고쳐준 줄 모르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열대지방 사람이 오래 살아요. 한대지방 사람이 오래 살아요. 한대지방 사람이 배나 오래 삽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는 40세, 45세가 그냥 다 그 평균 수명이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땀으로 많은 걸 발산시키면요 자기 에너지가 다 증발돼서 사람 수명이 짧아요. 그래 여러분 저기 그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살면요 80, 90까지 삽니다. 근데 자기 나라에 살았으면 50살 넘으면 죽었어요. 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막 겨울이 추웠다가 더웠다가 변덕을 부리면요 할렐루야 감사해. 기뻐해야 돼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 기온 차이가 높고 낮고 하는 겁니다. 춥다고 막 썽을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냉온욕, 풍욕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저는 생수를 마시라 그러죠. 살아있는 물을 마셔야 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여러분 또 뭐,
코웨이 정수기나 이런 것보다도요. 뭐가 더 좋다고요? 그냥 자연 바람, 자연 생수.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산에서 그죠? 비가 떨어져 갖고 땅 밑에 탁 들어갔다가 정화돼 가지고 필터에서 싹 해갖고 땅 밑에서 지하 100m, 200m에서 올라오는 이 안반수는요. 그 항토에서 머금고 내려간 미네랄을 확 품고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영양소도요.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 그 산에서 나오는 지표수 100m 정도 내려간 그런 물이 그죠. 저와 여러분 몸에 딱 들어오면 뼈가 건강해지고 피부가 튼튼해지고 몸에 독이 빠지는 거지. 코웨이 정수기에서 나온 물 먹으면요. 계속 먹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금붕어를 그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계속 줘버리면 금붕어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립니다. 사로 줘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뭐 그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곡식도 먹으니까 그나마 살아남았지. 안 그랬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 물만 먹으면. 이게 아무리 좋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금성에서 옛날에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만드는데 금성 회장 집에 가니까 에어컨 없더랍니다. 여름에. 골드스타 금성사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 금성사 사장이 자기 집에 가니까, 회장 집에 가니까 에어컨이 없대요. 그래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안 쓰자니까 그 몸에 안 좋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정도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 상태가 더 좋다는 겁니다. 조금 참고요. 자, 그 다음에 생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검사하면 제가 물 할 때는요, 그냥 물입니다. H2O 물. 그게 뭐 여러분 음료수도 물로 취급하면 안 되고요. 이런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것도 음료수 아닙니다. 물 아닙니다. 그리고 우유 이런 것도 물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이라 할 때 그냥 순수한 물만 물이지, 다른 액체로 뭐 엑기스나 뭐 음료수나 이런 거는 물로 취급을 하는. 여러분 음료수를 딱 마시면요, 우리 몸에 물이 나가요, 물이 생겨요? 여러분 음료수를 딱 먹으면 우리 인체에 있는 물이 그죠, 그 음료수를 해독하기 위해서, 섞기 위해서 우리 몸에 물이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시원한데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갈증이 생길 때 막 자꾸 음료수 갖다 주면 먹었는데 자기 몸에는 물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겁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합니까? 그 음료수 종류들이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도로 물을 땡겨 쓰기 때문에 진짜 물은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꾸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애들이 그죠, 물 먹고 싶을 때 냉장고에 가서 뭐 먹어요? 음료수 내 마시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골다공증이 걸리고 이가 다 사가버리는 거죠. 이가 35살, 40살도 안 됐는데 이가 다 빠져버립니다. 홀랑. 왜 그래요?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 그죠? 그리고 그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고, 그죠? 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뼈가 다 상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꼬마 아이들, 이제 이가, 그죠? 아예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지금. 왜? 엄마가요, 과자, 커피, 음료수 이런 거 절제 안 하고 그냥 먹여버리면 손자들이 이가 아예 다 모질해질 필요가 없어요. 겁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식품들이 우리 몸을 다 망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사가 겁내는 염분을 제가 먹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걸 겁내면요 몸을 못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중에 소금 하면요, 이 소금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소금은 독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인데 물론 그냥 일반 소금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3번 이상 아주 고열로 태워서 그죠. 독을 다 날려보낸 소금은요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9번 정도 구우면 제일 좋고요. 그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적어도 3번 이상 구워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먹어도 우리 몸에 독이 하나다. 여러분 그 9번 이상 구운 죽임을요 그냥 많이 먹어도요 물이 안 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소가 없는 소금이라서 그래요. 그냥 만약에 백소금을요 그만큼 먹었다 그러면 막 갈증이 나가지고 죽습니다. 그걸 여러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번 이상 구운 소금을 먹어도 우리 몸에 독소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안 갠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요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요 심장 자체는 병이 없습니다. 심장에 암이 걸렸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심장에 있는
그 관상 동맥이 기름에 의해서 막혔다. 그런 소리는 들어봤는데 심장에 암이 걸렸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지금처럼 소금을 계속 먹지 말라고 하면 나중에는 심장에도 암이 걸릴 겁니다. 근데 원래는 심장의 그 심장은요, 염통이라 그랬습니다. 염통. 옛날 말로는. 그 염은 소금 염자예요. 여러분, 심장을 끄집어내가지고 맛을 보면요, 엄청나게 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소금이 가득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세포와 세포 막 사이로 이동하는 힘은요, 삼투압이라는 염분의 농도 차이에서 세포와 세포 막 사이로 영양 물질이나 물이 이동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이고 여러분 그 생물학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이요, 움직이는 힘이, 여러분 심장이 왜 움직이죠? 그냥 안 물어봅시다. 심장이 왜 움직여요? 왜 이렇게 심장이 움직여요? 혈액을 공급하는데 심장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죠? 에? 근데 왜 이게 움직이냐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심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배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움직여 이게? 모릅니다. 여러분, 철학자도 모르고 과학자도 몰라요. 심장이 왜 움직이는지. 또 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물어도 몰라요. 봐봐요. 심장이 왜 움직여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피가 들어가서 심장이 움직여요? 심장이 움직이니까 피가 움직여요? 그것도 모른다니까? 심장이 움직여서 피가 들어가는지, 피가 들어가서 심장이 움직이는지, 이것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몰라, 그것도요, 여러분. 제가 철학을 나왔는데도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철학과 교수도 모르고. 심장이 왜 움직이는지 물어봐도 철학과 교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요. 몰라요. 하나님만 압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거기 들어가봐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다고요? 이제 그리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마음 힘은 어디죠? 심장이야. 누가 속을 썰으면 가슴이 아프다 그러죠? 누가 애를 미우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죠? 근데 그게 영혼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마음이나 심장이. 제가 철학 강의하는 것 같다. 그게 여러분, 이 심장이 병이 없다는 게 염분이 꽉 차면요. 이게 염통인데 염통에는 병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이 짜볼수록요, 병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20g이라는 정도의 소금을 2달 정도를 그죠? 20g이 이 손가락 2마디 정도 매일 하루에 20g씩 그죠? 매일 20g을 2달 먹어도요, 아무 관계 없는 게 왜 관계 없느냐? 여러분, 염분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가도요,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다 빠져버립니다. 필요한 것만 딱 들어오고. 여러분, 비타민이라는 것도 그죠? 우리 몸에 딱 들어와서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오줌으로 싹 빠져. 여러분, 비타민 약을 영양제 먹으니까 오줌 색깔이 어때요? 그러니까요. 빠져버린다니까? 염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몸에 막 쌓여가지고 혈압이 상승하고 그런 게 아니고 딱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의사가 한 번 말했는데 그거를 지금 뒤집어서 말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설화돼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한 번 정설화돼 가지고 거기에 세팅이 돼 가지고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의사계에서 반란이 일으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맞다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여름에 부스럼이 많아요? 겨울에 부스럼이 많아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요. 왜 그래요? 땀으로 염분이 막 빠져나가서 우리 몸이 싱거워지면요, 이제 여드름, 부스럼 이런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싹 가을 날씨로 가면 이제 땀이 안 빠지면서 우리 몸에 염분이 딱 참 부스럼이 자동으로 딱 나와버려. 찬바람이 나면요. 맞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염분이 몸에 차면요, 그 다음에 몸은 건강해지고 염증이 없어집니다. 우리 피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는 아주 과학적인데 너무 한 의학적인 그런 지식에 딱 빠져버리면 그런 현상이 있어서 몸을 고치기 어렵다. 그걸 겁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현미 생채식인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가 그죠? 현미 먹으면 일찍 죽는다. 뭐 그런 글을 괴담을 써가지고
그 X 파일에서 치고 들어가고 다시 검증해가지고 새로 올린 거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해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현미하고 백미에는요 10배 정도의 영양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한번 새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과일 속에 사과 껍데기가 영양분이 많아요? 알맹이가 영양분이 많아요? 몇 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태양이 딱 비쳐가지고 과일 껍질에 그죠? 영양분을 딱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드는데 이걸 칼로 싹 잘라버리면요. 얼마 하루 이틀 3일만 되면 거기서 막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거기가 괴사돼 들어오죠. 사과 껍질에.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그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안에 전부를.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피부의 장기가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했죠. 사과 껍질이 가장 중요하면서 영양분이 가장 많이 들었고 거기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가득 들었는데 이거 싹 깎아가 돼지죽 뿌리고요. 사람은 껍데기만 먹는 겁니다. 실제로요. 껍데기가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생채식과 현미밥. 그죠? 그런데 현미를 꼭꼭 안 씹으면요. 살이 다 빠져버립니다. 왜 그래요? 소화가 잘 안 돼요. 현미가. 그래서 현미를 먹을 때는 100번 이상 어떤 사람은 꼭꼭 씹으면 100번은 너무 했고 한 30분만 씹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미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몸에 비타민이 그죠 과일 껍질 속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과일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서 감잎을 싹 우려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10배 정도 과일 채소의 10배 정도 들어있는 비타민을 반드시 여러분 이게 여기 물 그다음에 산소, 물, 죽염, 현미, 생채식, 그다음에 비타민 C, 감잎차 이런 게 그죠 우리 몸을 전부 건강하게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가 딱 어떤 분을 만나갖고 어르신 제가 한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내가 그래 일부러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제가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피부만 보세요. 단 거 보지 말고. 피부가 한 30살짜리 피부밖에 안 되죠. 30살 애들도 이만큼 안 깨끗할 건데 저만큼. 그래 신 하나고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버리더라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엄청나게 좋은 거 비싼 거 해가지고 저하고 갖다 대면요. 그 턱도 아니라 여러분 화장품 건강 안 한 사람 화장품 하면 이 껍질이 어때요? 허여멀건하죠. 화장이 안 받아. 화장도 여러분 피부가 건강한 사람이 해야 화장발을 받지. 부석부석한 사람이 화장하면요 그 안에 보여. 이 껍질 발라난 게 보인다고 코팅해 놓은 게. 여러분 건강해야 화장도 받습니다.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봤죠. 무조건 화장하면 여러분 다 건강이 아니고 건강해야 화장도 잘 받고.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요 자꾸 엉뚱한 일. 여러분 봐봐요. 그 우리 저기 그 북면 온천에 자주 가면 건강해요. 북면 온천에 자주 안 가는 사람이 건강해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우리 몸이요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도 5분 정도 되죠, 그죠? 36도 5분 이 정도 되는데 저 온천물은 몇 도 정도 돼요? 41도나 2도, 그죠? 41도나 2도. 근데 우리 몸이 쭉 들어가서 당기면요, 우리 체온이 여러분 우리 피부가 그죠? 제일 먼저 피부가 극한 반응을 일으키죠. 그죠? 그러면서 반쯤 익어버립니다. 반쯤 익어버려요. 그리고 거기 가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우리는 땀 속에 노폐물만 들어있는 줄 아는데 염분, 미네랄, 비타민이요. 거기 가서 여러분 30분, 1시간, 2시간 있어버리면요. 몸은 시원하게 개운하게 느끼는데 왜냐하면 수분이 좀 날아가고 노폐물이 좀 빠져서 시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요. 같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온천에 계속 다니는 사람은요, 사람이 허여멀건해가지고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계속 다니면. 그래서 그냥 잠깐 10분, 20분 내에 가서 온천하고요, 찬물, 더운 물 샤워하고 이렇게 오면 건강한데, 그 계속 다니면 우리 몸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애들은 온천에 따라갈라 해요, 안 갈라 해요? 왜 그래요?
지 몸에 해도 열이 많은데 그따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애가 죽으려고 그러죠. 그죠? 엄마가 자기가 시원하니까 애도 시원한 줄 알고 천만의 말씀. 건강한 애들은 전혀 뜨거운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6번째 가면요. 익힌 채소를 먹지 말라 그러죠. 그 익힌 채소를 먹는데요. 익힌 채소는 먹기가 너무 좋죠. 부들부들하고 그죠? 한 것을 해도 조금밖에 안 되고. 그래 채소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익힌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거기 가면요. 뭐가 걸리느냐면 관절염의 원인이 익힌 채소입니다.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체의학 쪽에서는 이미요. 정설화된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지금 밖에 키우는 배추, 채소, 상치, 시금치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물려가 뭐냐 하면은 소똥, 돼지똥, 닭똥입니다. 여러분 밖에 키우고 있는 시장에 나오는 모든 채소가 99%가 소똥, 돼지똥, 닭똥 이걸 가지고 다 키워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요소 들어있습니다. 요소. 요소는 오줌입니다. 좋은 말로 요소지. 오줌입니다. 오줌. 예. 그게 여러분 오줌을 계속 먹으면 뭐가 걸려요? 당뇨병의 요자가 무슨 요자죠? 오줌 요자야. 오줌 요자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축산물에서 나오는 그 퇴비나 그 그름을 가지고 계속 채소를 키워서 그거 과일에서 여러분 대산 수박 계속 먹어봐요. 뭐 걸려요? 당뇨 걸립니다. 여러분 대산 수박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개만 수박 맛 잊어버릴까 봐 1년에 한 개만 먹고요. 저거를 좋다고 계속 먹어버리면 여러분 당뇨 걸립니다. 보나마나 어린 애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 당도의 브릭스가 그죠? 15, 17 브릭스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예, 달기 정도가. 그래서 그걸 대산 수박을 그 빨간 걸 따갖고 여러분 여기다 쭉 짜가지고 여기다 놔두면요. 놔뒀다가 좀 마르고 나서 이 가하고 손으로 쓱쓱 만지면요. 어때요? 찐득찐득하죠. 왜 그래요? 당이 그대로. 그게 우리 피 속에 들어가면 이제 나이가 한 40, 50 넘어가면요. 겨울 되면 손바닥이 자꾸 시려. 왜냐하면 당분이 가서 여기 끝에 말초 혈관. 여러분 혈관이 실처럼 있는 거는 혈관이고 실처럼 없고 그죠. 그냥 세포와 세포 막 사이로 이동하는 게 그걸 말초신경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죠?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죠. 그 당분에 의해서 막힙니다. 여러분 사탕을 먹어도 막히고 백미를 계속 씹어 먹어도 엿이 되거든요. 백미를 계속 구우면요.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조총이 됩니다. 조총. 그래서 그거 계속 먹으면 이 손발 끝이 막혀갖고 40, 50대 가면요. 여름에도 손에 찬물에 못 담가 이제. 그런 사람이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단 거 자꾸 좋아하면 그래 걸립니다. 백미 좋아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디 하다가 갑니다. 익힌 채소 속에는요. 그 요산도 들어있고 거기 수산 석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금치 속에 그죠 수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OH-입니다. 그 공식 기호로 OH-는 수산기 요리인데 이 수산은요 이게 칼슘하고 부딪히면 석회가 돌가루가 돼버려요. 여러분 살이라고 들어봤죠? 살이. 중들이 죽으면 또 몸에 이상이 나온다고 그래갖고 그 돌가루인데 그거 돌이 아니고 석회가루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석회가루인데 수산 칼슘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액체인데 이 칼슘이라는 우리 멸치나 멸치 국물을 계속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칼슘하고 이게 수산이 탁 부딪히면요. 결절이 일어나요. 여러분 50대에 어깨가 아프다. 왜 아프다고요? 석회가 차서 그렇지 50살이라고 50대에 온다고 해서 50대 아니고 여러분 그게 뼈 속에서도 차이고 이게 근육 속에서도 차여요. 근육 속에서. 그런 계좌찜질하면 빠집니다. 그거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뭘 먹지 말냐 하면은 그 시금치나 채소를 자꾸 국을 끼려 먹으면 거기다 멸치 또 이 국을 내 가지고 육수를 내가 계속 먹으면 이제 지금 아는 사람들은요 이 건강식을 하는 사람들은 멸치 국물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 과일 뭐 이런 파 이런 껍질을 갖고 지금 국물 내는 사람들 그래서 내는 거지 그거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알아야 병양을 여러분 저 산이 높고 그 경치 좋은 곳에 사는 할머니 90명, 100명을 다 제가 체크해도 그죠. 90 몇 명 중에서 한 분만 그죠.
이 손에 이 관절염 안 걸리고 99명이 다 걸렸어요. 거의 100명 가까이 됐는데요. 경남 산청군 수철마을에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한 분 물어봤어 제가. 할아버지 그 평소에 국을 안 드시지 하니까 난 국은 일체 안 먹는데 평소에. 여러분 국을 계속 뭐 여러분 된장국, 시래기국 무슨 국을 계속 끓여 먹으면요. 끝에는 결국은 이 손가락 마디가 다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모르니까 일을 많이 해서 그랬대. 일 많이 한다고 그게 안 틀어집니다. 뭐요? 멸치 국물, 새우 국물, 그리고 국수, 그죠? 그리고 시금치를 삶아서 계속 나물 해 먹든지 뭐 이런 그 뭐죠? 무슨 아욱국, 무슨 국 있잖아요. 이런 국들을 계속 끓여 먹으면 여러분 관절염 원인이 거기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결혼해갖고 한 번도요 국을요 제가 일부러 국 한번 끓여 먹읍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저는 그때는 모르고 우리 집 사람 힘들까봐 제가 애처가니까 국을 제가 안 끓여 먹고 국 없이 제가 밥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국 안 먹는 게 여러분 집에 가고 어르신들 어머니들 보면 손가락이 다 찌트러져 끝이 그죠?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조심해도 그거 온 사람은요 무릎 관절은 보남 안 합니다. 관절이 우리 몸에 몇백 개 되는데 300 몇백 개가 되는데 그죠? 그 전부가 다요 칼슘이 찹니다. 칼슘이 차면 다 틀어져요. 여러분 여기 대퇴골에 차면요 그름을 못 걷죠. 여기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가 그죠? 여기 그리고 대퇴골 또 수술하고 또 밑에 요 관절 수술하고 심한 사람은 저 발목이 휙 돌아갑니다. 어제 오신 권사님 한 분은 안짱다리야 다리가.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안짱다리라서 항상 이 발이 그죠? 이 칼처럼 서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럼 어디로 넘어져요? 오른쪽으로 넘어지든지 왼쪽으로 자꾸 넘어진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발목에서 한쪽으로 칼슘이 차면요. 자꾸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나이가 드는 사람이 자꾸 넘어지는 경우가 그 발목에 이런 데 칼슘이 차거나 이 무릎 관절에 칼슘이 차면요. 여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프기 시작하면 자꾸 넘어져요. 왜냐하면 이 관절이 똑바로 내려왔는데 자꾸 틀어지니까 발이. 그래 이제 신발도 안 맞고. 그리고 이 하체가요. 이게 양발 위에를 딱 발목을 보면 아 저분은 무슨 병이 왔는지 금방 보이는데 2배 정도 커져 있어요. 발목이. 하체 쪽으로 많이 이게 이 지방질이 쌓여가지고 그 몸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보다 15kg가 나가요. 정상 체중보다 15kg. 15kg면 아이를 3kg짜리 아이를 5명을 얻고 다니니까 넘어질 수밖에. 할머니가 그것도 그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채소 얘기했죠, 그죠? 관절염도 그리고 심장병도 걸립니다. 그 채소를 삶아 먹는 것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아침을 안 먹으면 몸이 엄청 건강해진다. 아침을. 저도 아침을 먹은 날과 아침을 안 먹은 날요 몸 컨디션이 다릅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훨씬 몸이 더 가볍다. 그리고 8번째 있는 몸의 균형이 그죠? 우리의 올바른 자세. 허리가 아픈 사람은 본인이 서 있는 자세나 앉은 자세, 밤에 잠자는 자세.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게 서가지고 어떤 때는 2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쉬고. 그리고 왜 그 집에 가도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이유가요. 배도 안 나왔지만은 제 체중을요. 양쪽 다리에다가 똑같이 반반씩 딱 나눠가지고 이 11자로 그냥 딱 반듯하게 서서 강의를 합니다. 짝다리를 잘 안 짚어요. 제가. 그죠? 여러분 짝다리를 짚으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허리가 틀어집니다. 허리가 틀어져요. 이게 똑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허리는요. 앞뒤로 굽든지 좌우로 굽든지 어느 쪽으로 굽으면 이제 걸어가도 표가 나고요. 서 있을 때도 표가 나고 앉아도 표가. 앉았는데도 여러분 우리 의자는 그 다리를 잘 못 깨고 앞에 요 턱이 요 딱 있으니까 그죠? 잘 못 깨는데 여자분들이 앉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발을 이렇게 개죠. 개면 허리에요. 한 평소에 똑바로 앉은 것보다 5배나 무리가 갑니다. 이게 다리를 딱 꼬면요. 무리가 엄청 허리에 가버려요. 그리고 허리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똑바로 앉아야 돼요. 또 앉으면 양반을 개든지 다리를 쭉 펴든지 그죠? 이런 자세가 여러분 허리하고도 관계가 있고 누워 잘 때요. 본인은 똑바로 못 누자는 사람 손 들어봐요. 또 한 번밖에 없어요? 허리 아프죠? 그렇게 자면은 결국은 허리가 아픕니다.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꼭. 그렇게 딱 누우면 몸부림도 치지 말고요.
반듯하게 누워 잤다가 반듯하게 일어나는 사람은요, 허리가 안 굽고 90이 돼도요, 허리가 안 구부러집니다. 그래, 오브랑 할머니가 안 돼요. 그래, 이제 우리 그 어머님은 자꾸 이렇게 잤다가 저렇게 잤다가 하면요, 나중에 허리가 굽어져서 나이가 들면 90쯤 되면요, 자꾸 허리가 구부러져 갖고 막대기를 짚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은 동네 할머니인데 90이 됐는데 그냥 막 걸어다니는 사람 있죠, 그죠? 허리도 하나 안 굽고. 그 물어보라고 어르신한테. 어르신 저녁에 누잘 때 어떻게 잡니까? 물어보면 나는 누웠다 크면 아침에 막대기처럼 그대로 일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허리가 안 좋을수록요, 밤에 잠자는 자세만 보면 그 누가 아무도 이거 안 가르쳐 주죠. 제가 이것도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제가 다 터득을 했는데 똑바로 자면 절대로. 자, 그 대신 목 뒤에다가 여러분 베개를 어디 베요? 아, 목에 뵙니까? 아유, 많이 건강에 관심이 있네. 여러분 목에다가 베개를 베야 되지 머리에다가 베개를 베면요, 그 사람은 보나마나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픕니다. 베개를 어디요? 목에다가 베야 돼요. 목에다가. 지금부터도요. 꼬부랑 할머니 안 되려면 무조건 목에다가 베개. 아, 많이 들어보셨네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하시고 이 잠을 똑바로 잤는데, 그러면 지금 틀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좌우로 흔드는 붕어 운동이 하나 있고, 위에 손을 높이 들고 흔드는 모관 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을 구르는 구르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좌우로 몸이 틀어졌든지 앞뒤로 틀어졌든지 무조건 발릴 수 있습니다. 아, 나이는 60이 넘어서 안 돼. 그게 아니고요. 90이 넘어도 됩니다. 몇 달만 고생하면요, 몸이 앞뒤로 굽었든지 좌우로 굽었든지 반듯하게 돌아오고요. 나는 베개를 발에 안 공구면 못 자. 여러분 그거 다 빼고 자야 됩니다. 그래야 허리가 안 아파지는 거죠. 그죠? 교통사고 아픈 것도 그거는 뭐 어지간하면 계좌찜질 하면 낫는데, 자기 생활에서 온 거는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틀어진 몸을 발리려고 하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한참 동안 아픕니다. 그거 발리는데. 그러니까 그 발리는 시간 동안 아이고 목사님 따라 했더니 몸이 더 피곤하다 그렇게 하면요, 인식이 안 되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게 내가 틀어진 몸이 돌아오는 동안은 아프구나 하는 인식이 없으면요, 해보니까 아프니까 아이고 그거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꼬부랑 할머니로 가는 거죠. 그 길로. 그래서 똑바로 몸을 해야 된다. 그 9번째 보면 운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다음에 한번 보고요. 단식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배가 아프면 적어도 오늘 만약에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면요, 새끼를 굶어야 됩니다. 배가 아픈데도 자꾸 먹으면요, 그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약국에 가지 말고 배가 아프면 그냥 단식을 하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가 아파도 여러분 머리가 아픈 원인이요, 대부분 90% 이상 머리에서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요? 장에 탈이 나면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변을 하루에 한 번씩 안 보는 사람은요, 항상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5일 정도 변을 못 본다, 그 사람은 여러분 뇌가 다 망가집니다. 이게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3일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는 게요. 그거를 빨리 안 고치면 치매 이런 것들, 파킨슨 질환 이런 게 옵니다. 여러분 변을 잘 보는 게 엄청 건강한 건데, 이건 변을 잘 보려면요, 밥이 만약에 밥 양이 1이면 과일도 1이고요, 채소도 1입니다. 그러니까 30%씩 이렇게 먹어야 돼요, 양을. 그러면 그리 해도 해소가 안 되면요, 채소 과일을 더 먹어야 돼요. 여러분 변이 하루에 한 번씩 안 보는 사람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육식을 많이 하거나 채소, 과일, 섬유질이 없는 식품을 먹으면 보나마나 그 사람은 여러분 이 변을 하루에 한 번씩 못 보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노랗고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고 그 만성 두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의학에서는 변비를요, 큰 병으로 보는데 일반 의사들은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10년, 20년, 30년, 50년 가면요, 그 몸이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 암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도요, 몸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루 먹은 건요 24시간 내에요 몸에서 다 빠져나가야 돼.
여러분 오늘 먹은 게요 내일까지 몸에 있으면 안 되고 오늘 먹은 건요 내일 되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음식물의 그 노폐물이라든지 그 독들이 몸 안에 차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빠져야 되는데 뭐가 그걸 빼주느냐 하면요 식물성 셀룰로스라는 우리 채소, 과일, 곡식 속에 바늘처럼 생긴 그죠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그 식물의 세포가 셀룰로스라는 막대기가 들어있는데 그게 장벽을 꽉 찌르면요 장벽이 운동을 합니다. 그걸 연동운동. 여러분 장벽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장벽에는 근육이 없어요. 신경도 없고요. 피도 안 통해. 그죠? 장벽은 그렇다네요. 근데 장이 왜 움직이냐 하면 연동운동이다. 연동운동을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으면 장이 움직여요. 음식을 안 먹으면 장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그 음식 속에 고기를 먹으면 고기 속에는 셀룰로스가 없기 때문에 막대기가 없기 때문에 연동운동을 안 하고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부패하면요 가스가 차요. 방구가 독하죠. 에? 옆에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채소를 먹으면 채소를 먹는 속에 채소 속에 그죠 막대기가 이만씩 긴 게 현미경으로 보면 식물성 그 셀룰로스도 막 3가지 4가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면 헤미셀룰로스 뭐 무슨 셀룰로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셀룰로스 막대기가 긴데 이게 장벽을 가서 꽉 찌르면 장벽이 그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쑥 들어왔다가 쑥 나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그 채소를 안 먹으면 애들이 변비를 앓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변비를 앓으면요. 그 애는 머리가 다 여러분 그 뭐죠? 뇌병변. 그죠? 또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거품을 내놓는 거 뭐죠? 간질병 환자들은요. 보나마나 99%가 다 변비의 환자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간질병 환자는 99%가요. 4일에서 5일 만에 변을 한 번씩 본다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장만 고치면 그 애가요. 절반 이상은 낫습니다. 혈액이 안 통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간질병 환자가 지가 살기 위해서 그죠. 그 혈액을 통하게 하려고 막 자기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걸 엄마가 가서 잡아버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강이 보이고 여러분 이 발에 그죠. 발에 무슨 염증이 생긴다든지 발이 그 불편하거나 발을 디뎠는데 발이 아프다든지 이런 거는요. 여러분 질병이나 당뇨가 오고 있는 신호입니다. 발이 불편하다. 발이 딛기가 불편하다. 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눈에 그죠. 눈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막 자꾸 이게 떨린다. 그러면 뇌졸중이 오거나 이 뇌출혈이 일어나기 직전에요. 그런 경고를 우리 몸에 줍니다. 40, 50대 딱 지날 때. 그리고요. 예? 그렇게 마그네슘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죠. 피 속에 뭐 모자라기도 하지만 혈관이 막혔다가 뚫혔다가 막히기 직전에 그죠. 피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막혀가면 이게 자꾸 막혀가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피가 마지막에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하는 그런 순간에 이게 막 떨려요. 이게 뇌가 막히기 직전에 그런 현상이 옵니다. 여러 차례 와요. 여러분 뇌출혈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뇌졸중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경고를 몇 번 줍니다. 우리 몸에요. 그 내가 왜 어지럽지? 내가 왜 자꾸 눈이 떨리지? 그러니까 그냥 예사로 내가 피곤한갑다 하고 갔는데 어느 날 쿵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앰뷸런스 심장이 마비가 온다든지. 여러분 심장 마비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요. 몸에 신호가 와요. 이게 오르막을 오르면요. 갑자기 숨이 막혀가고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이런 경고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등 뒤쪽에 대동맥이 머리 위까지 이어진 이런 큰 대동맥은요. 그 혈관이 이렇게 끼리대로 이리 있다가 여기 풍선처럼 꽈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게 힘이 없이 뚝 풍선이 됐다가 이게 어느 날 뻥 터져버리면요. 이 동맥이 터져가지고 그 뇌 안에 피가 꽉 차갖고 그냥 그 길로 돌아가시는 분 있죠. 그 병원에 가면 여기다가 집게를 갖고 딱 찍어가지고 피가 안 들어가고 해놓고 이 안에다가
구리선을 갖다 싹 채워가지고 안터지고로 딱 잡아놓는 그게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터지기 직전에요. 며칠 전부터 자꾸 눈을 감으면요 화산이 폭발하는 게 뭐야? 어디가 폭발한 거예요 지금? 자기 뇌 속에 있는 동맥이 폭발하기 직전에 우리 몸에다가 그죠? 우리 이 연상 속에다 기억 속에다가 그죠? 화산이 폭발하는 게 자꾸 보인다니까요. 그게 자기 몸에 경고를 줘도요. 그게 무슨 감이 없다니까. 우리 영적인 동물이라서 자기 몸에 이상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거. 그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나 변비나 이런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30년, 40년 가면 큰 질병이 왔는데 이거는 병원에 가서는요. 여러분 비만을 병원에 가서 고쳐요, 못 고쳐요? 약을 갖고 또 고친다고 한국 사람은 덤비들죠, 그죠? 변비도 자기 생활을 고쳐야 돼. 변비약 뭐 돌코락스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식생활을 고쳐야 됩니다. 그걸 고치는 게 이제 병을 고치는 건데 제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제 제가 강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오면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찾아오셔서 기본적으로 자꾸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쭉 따라가면요. 지금 현재의 몸보다 여러분 10년이 젊어집니다. 보나마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가지만 하면 되잖아. 그죠? 물 먹는 습관? 그죠? 그 다음에 채소, 과일, 곡식 먹는 습관? 그죠? 그리고 뭐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거? 그리고 뭐 조금 귀찮지만은 감잎을 쫙 우려가지고 먹는 방법? 채소 껍질을 많이 먹는 방법. 그래서 제가 그 주방 일을 좀 잘합니다. 그래 안 하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거 물김치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그 돈내기라고 있죠? 돈내기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탁 가위로 잘라가고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옆에 뭐 이렇게 흙 같은 게 들어가서 여러 차례 씻어가지고 무를 탁 멋지게 잔잔하게 사각으로 잘라가지고 그 양파도 쫙 넣고 하다가 거기도 사과도 하나 탁 썰어갖고 넣고 그리고 딱 옆에 보니까 뭐가 있냐 하니까 제가 이 과일을 있죠. 깎았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키위 같은 거 어떤 때는 내가 껍질째 먹기도 하지만 그래 아래는 보고 이거 좀 맛을 더 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 키위 있잖아요. 키위를 대충만 씻어야 됩니다. 그 털 다 벗기지 말고 대충 씻어갖고 껍질을 싹 그날은 원래는 그냥 먹는데 싹 돌려가지고 그거를 그죠 김치 그 돈내기 물김치 담을 때 거기다가 탁 몇 개 깎아 껍질을 탁 넣어놨다가 맛이 딱 들고 나서 껍질을 보니까 그 맛이 없어요. 그건 딱 버리고 국물하고 딱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잘하죠. 그래,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여러분 요즘 EBS 교육방송에 보니까 뭐 50대쯤 된 탤런트나 그 방송인들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가정살림에 초보돼요. 청소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몰라가고 얼쩔매고 칼질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던데 그죠? 새로 배우대요. 부인하고 둘이서. 그래 처음에는 어림도 없어. 왜냐하면 유교식으로 자라가지고. 그래 보니까 내가 몇 주째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잘해요. 잘하더라고.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그 은퇴해가고 집에 오면요.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다 배워야 돼. 전부 다. 뭐든지 가르쳐야 되고. 그래 뭘 해도요. 그것도 못하나 그러면 안 되고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들을. 칭찬해주면 잘하죠. 그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요 강의 중에 시간이 한 10분 정도 그렇죠?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그 변비를 해소하는 방법을 하나를 딱 가르쳐드리고 물론 강의가 원래는 한 10강의 이상 가야 됩니다. 전부 다 강의를 하려면.